권한 분산 및 축소,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기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피켓을 들고 보호를 외치는 걸 먼저 조금 진행하고 인사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을 3번씩 따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경찰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분산 이행하라! 정부 경찰을 폐지하고 경찰 권한 축소하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라! 예. 첫 번째 인사 말씀은 경찰개혁에 도움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원 대표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은 검찰 개혁입니다. 3년이 늦었지만 공수처가 도입이 되고 검경수사권이 조정이 된 형태로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권력은 분산하고 쪼개고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더 유효합니다. 경찰권의 오남용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더 우리가 경찰개혁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사권만 받고 아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은 또 다른 거대한 권력 기구가 될 것입니다. 권력 조직이 비대화되고 그리고 수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면 경찰개혁은 물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먹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또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빼앗아서 이쁘지 않은 놈에게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기구를 행정경찰과 분리해서 독립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의 이념에 따라서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이고 정보 기능을 축소해서 거대한 경찰 권력을 축소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주적 통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부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늬만 개혁에 불과한 자치경찰도 그렇고 수사기구 독립도 그렇고 무늬만 개혁에 불과한 그런 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를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태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에서 권력강식 국장을 맡고 있는 이재희입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을 좀 더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보완을 위해서 이호영 민주주의 보편연구회 총무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해서 인변 사법센터의 이창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경찰의 권한 축소에 관련해서 랑이 인권운동 공간 파일평론가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혹은 지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보면 경찰의 조직과 인원이 대폭 확대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꼭 지켜져야 할 원칙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추진돼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경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찰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역효과, 이거는 반개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경찰국 네트워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3대 방향과 6대 제안에 대해서 첫 번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이호영 박사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법학연구의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찰형 네트워크에서 많은 논의 끝에 구해드린 자료처럼 3대 개혁 방안과 6대 제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로 민주적 통제의 강화를 첫 번째 방향으로 제시를 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준비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경찰권의 행사는 필수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권한이 무주적인 방식으로 통제되지 않고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그 권한은 남용되고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개혁을 논의할 때 어떻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경찰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시켜 경찰을 통제하도록 하고 경찰위원회 중심은 자치경찰의 사례와도 마찬가지로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내부의 통제기구로서 권한을 갖춘 옹부만과 독립적인 감찰관을 설치하고 외부의 통제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의제 경찰기관으로서의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첫 번째 제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의 인사 예산을 통제하는 장관급 합의 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됩니다.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수사청장 등에 대한 임명청권, 승진, 정보, 보직인사 등 정의권 등의 인사권, 경찰 조직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등을 보장해서 그 역할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감찰과 징계 요구권 등의 권한도 부여하여 경찰위원회가 경찰 사무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위원회는 9명 내외로 구성하되 상임 및 위원장과 최소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독립된 사무처를 설치하여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다양성과 성별 균형을 반영하고 인권 전문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 제도가 또 도입될 경우에는 국가경찰을 통제하는 경찰위원회와 같은 구조,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옹부dsman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감시 강화입니다. 비대해진 경찰권과 그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를 통제할 방식으로 경찰 내외 부에 통제기구를 설치,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찰권의 강화와 경찰력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옹부dsman을 설치해야 합니다. 옹부dsman은 단순한 민원 처리기구가 아니라 경찰권 남용과 경찰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가 경찰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감찰을 수행할 독립적인 감찰관도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감시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경찰 권한의 행사가 민주적인 원칙과 법률에도 부합할 수 있는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와 경찰위원회 내부의 옹부dsman 설치는 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
이호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경찰개혁 네트워크는 공권력 감시 대응팀, 인권사무소 상호인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돌파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관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발족을 했고 저희 경찰개혁 네트워크의 경과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어드린 이 정책 자료들이 맨 뒤편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찰 권한 분산과 관련해서 이창민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인 사법센터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우선 경찰 권한의 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앞에 두 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20대 국회에서 이번 1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통과돼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될 텐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지금 그리고 국정원 대공 수사 조직 위반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이 아마도 최고의 거대 권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또한 경찰 물리적 조직만 보더라도 현재 12만 명에 이르는 경찰청장을 정정을 해서 12만 명에 이르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한 조직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시대적인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 두 가지 과제 첫 번째는 사법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도입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낭독을 하겠습니다. 일단 20대 국회 여당이 제시한 국가수사본부 설치 법안을 살펴보면요. 국가수사본부는 일단 경찰청 내부, 일단 우선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려야 될 게 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형사소송법이 수사 권한이 엄청나게 비대해졌기 때문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할 필요성이 우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많은 법률안이 제안됐는데요. 이 국가수사본부 설치 안들을 보면 이 모든 경찰청 내부에 국가수사본부가 존재해서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를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청장의 권한을 더 비대하게 뺄 수 있다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경찰개혁 네트워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자치경찰제도. 현재 우리 제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현재 제주 자치경찰제 시행과 20대 국회에서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안을 살펴보면 이게 자치경찰 지주하는 게 자치경찰제라기보다는 일단 국가경찰을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국가경찰들을 기본적으로 교체하고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 권한이나 경찰 권력이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경비, 교통안전, 생활안전 등 일부의 업무 사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의 자치분권적인 의미의 자치경찰제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경찰개혁 네트워크는 전면적 혹은 단계적으로라도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찰 권한의 분산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3대 방향, 6대 개혁 방안은
지난 2달 동안 6번에 걸쳐서 경찰개혁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만드는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 랑희 인권운동 공간활 백범관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권운동공간 사회상품하고 있는 랑입니다. 저희 잠시만 기억을 작년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경찰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기사들이 이어졌었습니다. 바로 이제 정보경찰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지 못한 것들은 그 정보를 다룬다는 어떤 그런 비밀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었고 그런 업무들이었습니다. 우연히도 사실 이제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한번 받으면서 캐비넷에서 다양한 문건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정보경찰들이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들이 일부 확인이 되었고 더불어서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사건의 일부를 통해서 정보경찰들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라는 것들이 작년에 많은 기사로 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의혹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것이었고 문제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특이하거나 아주 일탈적인 사건이 아니라 경찰들도 스스로 얘기하듯이 반행적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보경찰들이 그간에 해왔던 일이었다는 거죠.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보가 권력을 위해서 일했던 경찰이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다는 거죠. 노조의 파괴에 개입하고 세월호 사사와 같은 피해자들, 민간인들 사찰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고 국가인권위와 같은 기관인들도 사찰하고 정치인들도 사찰하는 그리고 선거의 전략들을 같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업무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권한 축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안경찰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정보경찰 폐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이 정보경찰이 이렇게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치안정보와 정책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라는 상당히 불분명한 법규정 때문이었고 이 치안정보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업무 영역들을 모아서 물려왔기 때문이죠. 2018년 정보경찰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청와대에 보낸 정책 자료였고 가장 적은 업무가 범죄 첩보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도 현재 이제 경찰들이 정부 여당을 위해서 이제 정보 활동들을 해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들은 정보경찰의 업무로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문제제기를 해왔었습니다. 특히 정보경찰이 이렇게 정치경찰이 되었던 건 단순히 이 법률의 문제, 그럴 때 법률을 잘 고쳐서 쓰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보를 요구하는 권력기관이 있었고 권력에 맞는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승진 보장되는 그런 구조와 관행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정보경찰이 해왔었던 정책정보 수집, 작성, 배포, 신원조사 등의 인사검증 그리고 대외협력, 집회시위 관리 등 이런 업무들이 과연 정보경찰이 해야 할 일인가 이게 검찰이 본연의 업무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경찰이 수집해야 될 정보는 범죄 관련 정보일 때만 하달하고 이 기능을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정보에 대한 수집은 더 이상 정보경찰이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검증에 대한 것들도 정보경찰이 해야 할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정보경찰이 해왔던 업무들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정보경찰은 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경찰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더불어서 정부 여당은 기존의 보안 요구를 안보 수사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방안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오히려 축소해야 될 조직을 확대하는 조치이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안경찰은 보안사고에 대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사와 정보 수집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서 조직이 재편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안보수사처를 설치하는 정부와 여당 방안에 반대합니다. 보안 관련 수사 업무는 새로 설립돼 독립적인 수사청의 보안 담당 부서 정도로 축소해서 유지하고 기능과 역할은 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안경찰의 축소를 제안드립니다.
예, 라면 동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경찰개혁 네트워크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개혁 네트워크는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찰개혁 과정에서 그 전제가 됐던 부분, 그러니까 법률 수사권 조정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전제의 경찰개혁 논의가 있었고 경찰 권한을 좀 더 키우는 방식으로 안이 나왔었는데 법률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전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 권한을 좀 더 분산하고 축소할 것인지에 방점을 맞춰서 경찰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 의견들을 국회와 그리고 국회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환기하기 위해서 저희 경찰개혁 네트워크는 다음 주부터 3차례에 걸쳐서 연속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7월 15일에는 경찰 권한의 분산과 자치경찰제도, 그 다음에 7월 22일에는 경찰에 대한 민주통제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7월 29일에는 정보경찰의 폐지와 보안경찰의 축소, 오늘 발표한 저희의 내용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 전문가,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들까지 모셔가지고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기자회견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혹시 참석하신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기자분 계시나요? 예, 소속과 성함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면 누구한테 질문하는지도 조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세계일보의 이강진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호영 총무위원장님께 자치경찰을 구성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경찰이랑 비슷한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고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장관급 합의를 행정기관과 똑같이 설치를 하는 거인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 권한을 분산할 때 사법경찰이랑 행정경찰을 분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어떤 기능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방점은 장관급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형태고요. 기본적으로 위원회 조직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게 자문기구 형태가 있고 자문위원회. 이건 실질적인 권한이 없지. 그런데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위원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최종 권한이 없죠. 하나의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인권위원회는 같은 위원회지만 실제 힘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경찰위원회도 지금은 사실상 자문위원회 성격이거든요. 실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 차원에서, 국가경찰 차원에서는 장관급의, 그래서 경찰청장이 실은 차관급인데 그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그래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한 실무위원회 형태로 가야 된다는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경찰로 가서도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로 된 위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자치경찰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건 좀 조정될 수 있는 게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경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 원래 제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쉽게 수사위 경찰은 기본적으로 임무를 근데 이후에 두 가지 임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수사입니다. 범죄 수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서 유지라든가 위험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경찰 개념 위험 방지 개념이고요. 그러다가 위험이 실질화돼서 범죄화됐다. 그러면 수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행정경찰, 앞서 위험 방지 부분은 행정경찰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수사 부분은 수사경찰 내지는 사법경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륙법계,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얘기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대륙법계에서는 프랑스 등등등의 대륙법계에서는 이 구분법이 좀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경찰청 내에서 그 부분이 전혀 없이 활용이 됐고 또 보통 행정경찰이라고 얘기하는 데서도 사실은 수사도 하고 막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애매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좀 분리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거에 규율을 갖고 또 행정경찰을 행정경찰대로 경찰과 지능국회법이나 이런 통제를 받는 이런 새로운 통제 방법까지 연동해서 분류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거는 정보나 경비 뭐 이런 행정경찰이 쉽게 말해서 수사 부분을 떼서 독립적인 수사청을 만들자는 게 저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만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신설해서 현재 지금 정보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국가수사본부는 사실상 경찰청 밑에 있는 옛날 치안부처럼 그냥 그 차관급이나 이렇게 조직만 크지 거의 독립성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서는 경찰 조직의 수사에 대한 개입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수사만 전담하는 수사청을 신설하자는 게 저희 경찰의 제안입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죄송한데 이거 연장 영상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다른 건 아니고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경찰이 기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수사시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수사랑 행정으로 나눈다 그러면 현재의 기능도 약간 그거에 맞춰서 구분을 새로 시켜야 된다고 보시는 분이 궁금해서요.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도 경비, 정보, 교통 뭐 이런 식으로 곡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경찰을 보시면 됩니다. 예. 교통에 있는 일부 수사 정도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함께 제안하는 것들이 자치경찰인데 자치경찰이 실제 그 자치경찰로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국가수사청은 이제 국가 단위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담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교통과 관련된 이런 수사들은 지방 그러니까 자치경찰로 넘기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수사권을 넘길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오늘 저희 주장들을 보고 한번 외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인정통제 강화하라! 실질적 자치경찰제 도입하라! 정보경찰 폐지하라! 보안경찰 축소하라!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해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회 때 뵙겠습니다.